경기도 김포의 아파트가 3주 만에 1억 3천만 원의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집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르는 집값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시점이고, 전세 물량도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김포의 아파트 가격이 3주 만에 1억 3천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큰 폭으로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기사들 또는 언론 매체의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한번 어떤 지역들이 그렇게 오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제가 봤더니, 그 지역에 오른 아파트들은 이제 일부는 초역세권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뭐 역하고의 거리가 300m도 되지 않는 아주 초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그리고 대형 평형의 아파트가 큰 폭으로 오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공한 지가, 그러니까 지어진 지가 꽤 오랜 시간 지난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오른 경향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김포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풍선 효과에 따른 효과도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1억 3천씩 단기간에 급등한 이런 가격들은 예전에 구축 같은 아파트들,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던 그런 아파트들이 일부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신축의 가격들이 많이 오르게 되니까 동반 상승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형식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그리고 대형 평형을 지금 투자해가지고 사기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일부의 아파트들이 매매된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언론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김포라고 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분양권의 가격이 오른 곳들도 있죠. 하지만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모든 지역이, 김포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의 초역세권의 아파트들, 핵심적인 입지에 많이 저평가됐던 아파트들, 그리고 신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아파트에 대한 너무나 많은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의 가격들이 일부 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사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규제 지역인 이제 김포마저도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까는, 이제 무주택자 같은 분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주택자 같은 분들은 크게 위축될 필요가 없겠죠. 내가 1주택을 보유하고 살고 있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 그냥 살고 있으면 됩니다. 본인이 하는 업무를 열심히 하면서 살고 계시다가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 1주택 처분 조건에 추첨제를 통해 가지고 청약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많이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는 시기가 왔을 때는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입지가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상급지로 지금 갈아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너무나 큰 폭으로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현상들을 보면서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 분들은 지금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렇게 크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뭐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위축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듣는 얘기가,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않아요.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을 팔고 넘어갔을 때 다른 곳들도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선택적 대안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불안하신 분들은 무주택자 분들일 텐데, 이렇게 3주 만에 1억 3천씩 올랐다는 이런 기사를 만약에 접하게 되거나 미스 매체나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께서 접하게 됐을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될 거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지금이라도 빨리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김포의 아파트 또는 타 지역의 아파트를 내가 사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제 시장의 그런 현상들, 그리고 느낌들, 그리고 상황들, 제가 봤을 때는 1997년도에 IMF, 그리고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금융위기,
그런 것들의 사태들하고 일부 흡사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는 그냥 감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을 그냥 공유할 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오르는 집값이나 또는 향후에 주택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단정 짓는 사람들.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릅니다. 무조건 오릅니다. 그러니까 사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주택 가격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떨어집니다. 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의 일을 단정 지어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뭐 하는 영상들을 찍거나 제가 예전에 컨설팅을 하거나 강남에서 했을 때도 많은 분들한테 했던 얘기들은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조언을 들어야 했을 때 그 조언을 피해야 되는 사람들은, 단정 짓는 한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한쪽에만 집중해서 답을 내리는 사람들은 그쪽에서만 집중돼 가지고 공부하고 몰두하고 연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조심하고, 그런 양측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같이 보면서 또는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침체기 때가 오기 바로 직전에 그런 느낌이라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수치상이나 그런 수치와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고, 그런 수치화를 통해서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현실을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IMF가 왔을 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느끼는 그런 감정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1억 3천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지금 나도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택을 빨리 사야겠다 하는 그런 심리를 발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가 발동했었던 적이 이제 2006년도, 2007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제가 현재 부동산에 몸을 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 현 상황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추격 매수를 한다? 이런 아파트들,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산다?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누군가는 이러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1주택자라고 하면은 추첨제를 통해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지만은, 가점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이 주택을 팔았다고 하면은 이제 가점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죠. 무주택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무주택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하신 분들한테 청약의 기회는 점점 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항상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을 하면서 초창기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무조건 비싸다고 해가지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자금 여력이 만약에 된다면, 그리고 실거주 기반이 강하다면, 그렇다면은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의 실거주 여건으로 내가 조금 무리를 해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을 활용해서 사는 것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이론은 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만약에 칼날같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것보다는 실거주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기사들과 이런 추격 매수들, 그리고 또는 내가 감내하지 못할 대출들을 활용해서 샀을 때 2008년도에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면, 정말 일산이나 뭐 평촌이나 이런 일기 신도시 대형 아파트들이 반토막씩 낚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런 분들 컨설팅을 많이 해드렸어요. 분당 같은 경우에도 반토막 가까이 났었습니다. 대형 평형의 아파트들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대출을 끼고 한 채, 두 채, 세 채씩 사던 그런 아파트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경제 파탄이라던가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 지금 안 좋죠. 경기 안 좋습니다. 유동성 장세이긴 하지만은 경기 자체는 실물 경기는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다시 오게 된다면 똑같은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멘탈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무턱대고 그냥 지금 아파트 사도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하지만은 지금 많이 지치고 전세도 없고 그리고 매매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시점.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비정상적인 지역들도 많습니다. 지금 봤을 때. 지금 현재 매도자가, 그러니까 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올리면 공인중개사분들이 그거를 이제 등재하게 되죠. 왜냐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허위 매물을 올리게 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5억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7억에 올려주십시오 하면 7억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아, 이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6억이니까 6억에 올릴게요. 못 올린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올렸을 때 내가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500만 원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수자 시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올리고 싶은 가격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1주택자인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5억이라고 하면은 7억에 올려놓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같은 지역의 전세를 보면서도 이제 전세 가격이 4억인 것도 있고 6억인 것도 있고 막 7억인 것도 있고 똑같은 평형인데도 천차만별인 것이 아마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 계약 기간이 4년, 6년 보장해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철저히 매도자 입장, 임대인 입장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의 실제 거래된 가격 이외에 이 실제 거래된 가격도 지금 이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실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1000세대의 아파트 중에 한 세대의 아파트가 너무나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주택이 필요해서 대형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한 개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매물이.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더 주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1억을 더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금 여력이 되고 내가 갑자기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근데 그게 마치 평균적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라든가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실거래가 한두 건이 아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거래 건수가 형성된 가격이 됐을 때 그 정도의 시세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변 지역의 아파트 물량들을 잘 분석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가지고 현재의 현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부동산 시장은 지금 과열 양상을 굉장히 띄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미래의 그러한 것들을 예측할 수 없어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떨어질지 오를지 저 역시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고, 다만 제 채널을 보시는 20만 명의 구독자분들 중에 무리를 너무 해가지고 추격 매수를 한 무주택자라면 너무 무리를 해서 추격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은 별로 좋은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까요, 여러분? 제가 42살인데 죽을 때까지 계속 오를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100%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조정을 받거나 그런 시기는 옵니다. 그게 현 정권이 지나고 나서 될지, 정권이 2번 지나고 돼서 될지, 또는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조정을 받는 시기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부동산을 20년 동안 투자하고 사업하고 시행하고 경험하고 강의하고 컨설팅하면서 몸으로 배우고 느낀 겁니다. 몸으로 배우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잘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튜브라고 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매체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검증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부동산의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컨설팅 의뢰를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또 컨설팅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 사람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부동산의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 단지 이 미스매체, 이 영상을 통해서는 누구나 전문가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책을 가지고 외운 다음에
줄줄줄줄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저를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공부를 하느냐?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임장을 하고 실거래가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현재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현재를 그냥 파악하는 것 뿐이에요. 현란하게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인 척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누구나 다 있는 수치를 가지고 뻐꾸기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그게 정작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현 시점에서 직시하고 현장을 돌아보시고 임장을 하고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단기성으로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런 물건들이 지금 구축 아파트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을 조정받았던 것들이 오르는 현상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됐던 지역들이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너무나 집중되면서 저평가돼 있던 아파트들이 오르는 현상도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하게 뭐 1억 3천, 1억 4천씩 오른 게 아니라 많이 저평가됐던 있던 지역의 아파트들도 조금씩 오르는 현상도 보이는데, 이런 수치상 뭐 3주 만에 1억 3천 이런 것에 너무 혹하셔가지고 너무나 매료돼가지고 내가 계획이 없는 주택을 구입한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청약 가점이 낮거나 아니면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들을 그냥 관심 있게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궁금하냐면, 분명히 중요한 건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년하고 내후년. 이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현재 너무나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게 보여지고, 너무나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너무나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수요자가 사줘야 되는 겁니다. 수요자가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이 물량을 받아줘야지 거래가 체결되고 실제 거래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하염없이 올라가지만은 매매 거래로 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세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선택을 하느냐? 수요자들이 선택하는 건데, 이런 기사라든가 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이런 기사의 가격이 올라간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으면은 이 올라가는 가격들을 내가 사는 거죠. 그러면서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시점인데, 좀 본인 스스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훌륭하신 유튜버 분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들도 좀 참고를 해 보시고, 폭락론자의 유튜브들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됩니다. 같이 보시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취합하셔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 나쁜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쁘다?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두 가지 얘기들을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실제 팩트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기반들을 보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 스스로 앞으로의 시장을 좀 예측하셔서 현명한 선택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지금 현 시장에 오르는 이런 속도는 너무나 빠르게 오른다, 또는 과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템포를 늦추거나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섭게 오르는 주택 가격, 비규제 지역도 이렇게 3주 만에 1억 3천이라고 하는 돈이 오를 정도면 이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그런 엄청난 리스크가 오게 된다면 정말 영혼을 끌어가지고 주택을 산 사람들은 정말 힘든 시기를 겪는 그런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현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